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협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유통 대변혁을 선언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성남 유통센터 DFC를 찾아 디지털 전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DFC 시스템을 도입해 농협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시 소비자가 농협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주문합니다. 농협 성남 유통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문을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는 피커가 PDA를 보며 농축산물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바구니는 매장 내 리프트를 통해 천장에 설치된 레일로 올라가고 레일을 따라 분류장으로 옮겨집니다. 분류장에선 고객별 주문 상품이 착착 분류되고 바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시점부터 물건을 받아보기까지 2시간 안에 모든 게 이뤄지는 농협의 싱싱배송 시스템입니다. 농협이 바로 이 싱싱배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풀필먼트 센터 DFC 시스템을 갖추면서 디지털 유통의 대변혁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풀필먼트는 온라인 주문부터 제품 분류와 포장, 배송까지 모두 디지털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뜻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전용 공간이 바로 DFC입니다. 농협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 안에 DFC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판매장과 전시장, 창고와 배달센터가 결합된 이른바 점포형 DFC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2일 농협 성남유통센터 DFC를 찾았습니다. 경제사업장의 디지털 전환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농협은 이 DFC를 연내 전국 11개 유통센터에 구축해 농축산물 온라인 소매 유통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한 만큼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2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싱싱배송과 원하는 시각에 배송받을 수 있는 예약 배송 가능 지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DFC에서 온라인 주문 후 상품이 분류 포장돼 배송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송 전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문하는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제 시간에 딱 필요한 시간에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배송 체계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각종 농산물이 물품이 신선도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돼야 될 거고. 이 회장은 또 온오프라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DFC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FC는 기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고객에게 싱싱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1월 오픈한 성남점을 필두로 연말까지 총 11개 하나로 마트에 DFC를 구축하여 비대면 거래 확대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농협의 디지털 유통 대변혁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미소 짓게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그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택배사와 노조가 진통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택배 배송을 지양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배송이 일부 늦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설 선물 세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이번 설 연휴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설에는 종사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2월 8일 월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집화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야 배송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설 특수기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합니다. 심야 배송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배송이 늦춰집니다. 물량이 특정 요일에 집중이 돼서 이 전부 배송을 하려면 그날에는 심야 배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날 배송을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 배송을 함으로써 택배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유통업계도 이 같은 정책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홈쇼핑협회는 설 명절 기간 택배사가 상품을 늦게 배송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가치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배송 지연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대목을 맞은 농가를 비롯해 선물 세트를 구입하거나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은 택배가 기존보다 늦게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려는 농가들은 가급적 집화 작업이 중단되는 2월 8일 이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인에게는 기존보다 택배가 늦게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설 선물 세트가 주로 단가가 높은 농축산물로 구성돼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 사정 고지를 비롯한 충분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하고 생산자도 인식을 해야 하고 그분들 업무에 대한 그 특성도 이제 국민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농수축산물 분야는 대비를 훨씬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네요.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포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도 사육 마리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계속된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한우 사육 마리수는 320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들이 번식 후 사육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4개월에서 5개월령 숫송아지의 경우 지난해 9월에서 11월 한 마리당 평균 360만 원에 거래돼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한우 고기값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한우 고기 평균 도매 가격은 1kg 기준 19,891원으로 전년 대비 1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한우 산업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 전망을 통해 올해도 가임암소와 송아지 마리수 증가로 한우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지속돼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한우 평균 가격은 1kg 기준 지난해보다 7.9% 하락한 18,320원으로 예측됐습니다. 농경연은 현재의 한우 가격 강세는 코로나19와 쇠고기 수입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반사 이익일 뿐 한우 출하 마리수 증가가 계속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한우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정 내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한우 가격을 좀 이렇게 견인을 좀 했다. 올해도 사육 마리수와 도축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향후 수급 불안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암소 감축과 송아지 입식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장기적으로 한우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고 농가들은 좀 선제적으로 암소 감축이라든가 송아지 생산 그리고 뭐 입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우 사육 마리수 과잉 상황에서 지난해 감소된 수입 물량까지 회복되면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업계가 다 함께 수급 조절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쌀의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의 수입 관세율을 관보에 공포해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외국산 쌀을 국내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WTO는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1년 만인 올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양허표란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5%의 낮은 관세율을 물리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 규모는 지금처럼 40만 8,700톤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다만 쌀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했습니다.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를 전격 선언하고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을 많이 수출하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나라가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가 2015년부터 이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이에 저율 할당 관세 물량의 95%인 38만 8,700톤은 이의를 제기한 5개 나라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2만 톤은 글로벌 쿼터로 운영됩니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톤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어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 순입니다. 해당 쿼터는 2015년에서 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됐습니다. 40만 8,700톤 중에서 5개 나라한테 쿼터를 배분을 했고요. 그 검증 결과 처리를 다 해서 WTO에서 인증서 발급해주고 발효 공표를 해준 거예요. 한편 정부는 농업계가 관심을 갖던 수입쌀 해외 원조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일반적인 WTO 규범과 쌀 수출국과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산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로열티 지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년간 국산 품종을 연구해온 성과인데요. 이제는 국산 품종을 해외로 수출해 로열티를 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한 영농조합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느타리 버섯은 곤지 7호와 백선 등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품종입니다. 버섯의 줄기가 탄탄하고 병충해가 적어 생산성이 좋습니다. 국산 품종이니 외국에 주는 기술료, 즉 로열티도 없습니다. 그동안 외국산 품종 의존도가 높았던 버섯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산화율 5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양송이는 10년 전만 해도 국산 품종 보급률이 4%에 그쳤지만 지속적인 품종 개발로 지난해 보급률 72.3%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외래 품종보다 국내 품종은 품질이 우수하고 재배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주는 로열티가 없어서 농가 소득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버섯만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채소, 화훼, 과수, 버섯 등 4분야의 품종 국산화율은 18%에서 28%로 늘었습니다. 특히 딸기는 이제 일본산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지난해 국산 품종 점유율이 96%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일본산 딸기는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도 국산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 남짓했던 국산화율은 지난해 40.8%를 기록했습니다. 국산화율 상승으로 로열티 지급액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 175억 원을 넘었던 지출은 지난해 100억 원 아래로 내려가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버섯은 8년 전 60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8억 원을 기록하며 무려 19억 원 가까이 사용료를 줄였습니다. 장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화훼의 경우 장미 사용료가 15억 원 이상 줄어 농가 소득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수한 국산 품종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장목도 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장미와 딸기, 국화, 키위 등 5개 작물로 해외에서 받은 기술료는 21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장미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 등 14품종이 인기를 끌어 6년간 19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국산 품종 개발을 통해 로열티 지출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생산자,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품종을 육성하고 시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농업 기술을 들여오던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국산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국내 쌀 가공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주요 쌀 가공식품 소매 시장 규모가 8,8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즉석밥이나 볶음밥 같은 가공밥과 떡, 죽의 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쌀 가공식품편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쌀 가공식품의 소매시장 규모는 8,840억 원으로 2018년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가공밥 4,938억 원, 떡 1,542억 원, 중류 1,332억 원, 쌀과자 911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류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쌀라면은 20% 이상, 떡은 9%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쌀 가공식품들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는 지난해 더욱 확대됐습니다. 농식품부와 AT가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80%에 달하는 소비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가공밥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구입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떡볶이 떡과 쌀과자는 자녀가 있는 30, 40대 소비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류와 떡국떡은 30, 40대 여성이, 쌀라면은 30대 남성과 20, 30대 여성의 구입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공식품 자체가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 되면서 이제 식사 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공식품 자체가 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의 소비와 비교해 살펴보면 쌀 가공식품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역시 쌀 가공식품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 피해가 컸던 만큼 보험료 지원율을 최대 87%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풍수해보험의 자부담률이 주택 온실의 경우 47.5%에서 30%로 낮아지며 소상공인은 41%에서 30%로 취약지역은 47.5%에서 13%로 낮아집니다. 특히 풍수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 취약지역 주민은 시군을 통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SNS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고 싶은 축하 감사 메시지와 화훼 농가를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한국화훼농협의 플라워 박스와 메시지 카드가 제공됩니다. SNS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농협은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최근 농자재 전문 생산업체 2곳과 회전형 다단식 식물재배 장치 기술에 대한 추가 통상 실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회전형 다단식 식물재배 장치 기술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표고버섯 재배의 경우 배지를 뒤집는 작업에 반자동화가 용이해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키는 특허 기술이 접목돼 있습니다. 또한 배드만 교체하면 다양한 작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남도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 9만 5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행복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 중인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입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2월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행복 바우처 카드는 농협 시군지부와 각 지역 농협을 통해 4월 초부터 발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